요즘 금 가격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실체 있는 금이 최고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좀 무섭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말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있어야 실체이고 화면 속 숫자이면 실체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기준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실체 논쟁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손에 첨수 있으니까 진짜고 비트코인은 숫자니까 가짜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상당히 단순화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체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이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가치가 있다고 사회 전체가 믿어온 것. 그래서 금은 실체가 있고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느끼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체의 핵심은 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물질을 둘러싼 질서와 신뢰에 더 가깝습니다. 금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를 정리해보면 분명합니다. 자연적으로 희소했고, 위조가 어려웠고, 부패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했고, 작은 부피로 큰 가치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대에는 금보다 나은 대안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도 없고 암호 기술도 없던 시대에는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려면 눈에 보이는 실물이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금은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고,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금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근본 이자를 통해 화폐 가치를 약속하고 국가 간 결제 도금을 기준으로 정리하던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제도 기술 신뢰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금은 실체 있는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과 내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33년 미국의 금 보유 제한 조치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들의 금 보유를 강하게 제한하고 정부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금은 분명 손에 잡히는 실물이었지만 국가 정책이 바뀌는 순간 합법적인 소유가 제한될 수 있었던 자산이었습니다. 즉, 금은 귀중한 자산이었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중 하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손에 있 수 있는 덩어리는 아닙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 디지털 질서입니다. 누군가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코드와 합의 규칙,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많은 노드가 동일한 장부를 검증하는 네트워크,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희소성 규칙, 네트워크 전체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기 어려운 프로토콜 구조, 결국 비트코인의 실체는 금처럼 무게나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수학 코드, 네트워크 합의로 만들어진 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특정 국가의 정책 하나로 쉽게 중단되기 어렵고, 중앙은행이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도 없고, 행정명령만으로 개인 자산 전체를 통제하기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규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산의 핵심 원장과 발행 규칙 자체가 단일 주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조는 오히려 소유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단순히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비교하면 금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림은 조금 달라집니다. 금은 무겁고 이동이 어렵고 국경을 넘을 때 규제와 통관 문제에 걸릴 수 있고 정책 변화에 따라 보유 과세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갑과 시드 문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산 접근이 가능하고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이전이 가능하며 특정 국가가 규제를 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를 통제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가치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금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가진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유권과
이동성이라는 측면의 실체를 가진 자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금은 실체가 있고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라는 표현은 오늘의 경제 환경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낡은 프레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자산이 내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더 잘 저장해 줄 수 있는지, 국가은행, 정책 리스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10년, 20년 뒤에도 소유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 보면 금은 여전히 의미 있는 자산이지만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화된 경제 구조,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 지속적인 화폐 발행 환경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대형 가치 저장 수단 후보로 검토할 만한 자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과거 세대가 가진 기술과 제도 환경에서 나온 최선의 해답이었고, 비트코인은 지금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의 핵심은 금이냐, 비트코인이냐가 아니라 과거의 기준만 고집할 것인가, 지금 시대의 조건에 맞는 기준을 이해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 이 자산을 평가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적어도 어떤 철학과 구조 위에 서 있는 자산인지는 이해한 뒤에 판단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 투자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